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이 글을 쓸 소재를 찾는 일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교육 방법은 글쓰기의 소재를 찾는 습관 기르기 활동입니다. 오늘 소재 찾기 연습 활동에 쓰일 기법은 만다라트 기법이라고도 불리는 연꽃 기법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거야? 이러면서 이 활동을 뻔한 활동이라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활동은 기존의 만다라트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만다라트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만다라트, 즉 연꽃 기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 기법은 연꽃 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고 기법이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연습하는 방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만큼 연꽃 기법을 이용한 글쓰기 연습은 꾸준히 할수록 아이의 글쓰기 실력도 쑥쑥 자라고 아이가 글쓰는 활동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꽃 기법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글감 찾기 활동은 3x3칸으로 된 사각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각형을 그리기가 귀찮으시다면 그냥 샵 모양을 그리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학년의 경우 3x3칸으로 된 사각형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3x3칸으로 된 사각형을 중심으로 주변에 8개의 사각형들이 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3x3칸으로 된 사각형 하나를 이용해서 소재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중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저학년처럼 한 개짜리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8개가 추가된 사각형에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잘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특정 주제에 대한 단어 떠올리는 연습. 먼저 중앙에 있는 사각형의 가운데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중심 주제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 중앙에 쓴 문제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방향이나 다양한 관점을 중심 주제 주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활동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실력 향상을 위해 부모님께서도 함께 학습에 임하신다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형제나 친구, 친척 등 누군가와 함께 활동한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평소 재미있어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해주시면 아이의 집중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연꽃 기법은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식의 훈련법이기 때문에 아이가 쓴 단어에 대해 절대 비판하지 않도록 하고 주제와 관련되어 보이지 않는 단어를 썼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8개의 칸에 적은 단어 중 일부를 바꾸고 싶어 하거나 아직 적지 못했지만 적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쿨하게 허용해 주세요. 대신 시간 내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다음번에 꼭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아이가 주제에 대한 소재를 찾는 활동을 계속해 주세요. 셋째, 총 8개의 칸에 단어를 적는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아이의 수준에 따라 처음에는 넉넉하게 주고 빈칸을 채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시간을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라는 주제를 주고 2분 안에 8칸을 채우게 하세요. 만약 2분 안에 다 채웠다면 다른 주제로 1분 50초 안에 칸 채우기, 또 성공했다면 다른 주제로 1분 40초, 이런 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학습하면 아이의 언어적 유창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략 저학년은 2분, 고학년은 1분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처음부터 1분 정도의 모든 단어를 써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인다면 이 아이는 이미 언어적 유창성이 뛰어난 아이이므로 이제는 독창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세요. 그럼 두 번째, 언어의 독창성을 키우는 연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창성을 키우는 방법은 아이에게 특정한 주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지만 주제와 관련 있는 단어를 찾아 적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여러 아이들과 함께 학습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엄마라는 주제에 반칙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아이는 엄마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능력자여서 그런 건 반칙이라고 얘기하던 것이 생각나서 적었다고 한다면 그 답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쓴 단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꾸준한 연꽃 기법 훈련을 통해 언어의 유창성과 독창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까지 한 영국기법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쓴 영국기법 단어들을 잘 보시고요. 아이에게 단어들의 번호를 매기라고 해주세요. 순서대로 매기든 뒤죽박죽으로 매기든 번호를 매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사위를 던지든 뽑기를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사소한 놀이가 아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고 약간의 긴장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의 단어가 선택이 되었다면 그 단어를 이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뽑은 순서와 상관없이 짧은 글을 지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3개, 4개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8개가 다 들어가는 글을 적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단어 순서 무시하고 글짓기를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뽑은 순서대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도록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새 아이의 글쓰기 실력은 몰라보게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글을 쓰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글을 써나가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글솜씨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